예,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제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이 타이어 회사 세 군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이 회사들을 한국타이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금호타이어는 어떻고 넥센타이어는 어떤지를 제가 이제 짧게 큰 그림 그리는 구조니까 또 더 디테일하게는 뒤에 이제 이야기 드릴 때는 한국타이어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거는 디테일하게 할 건데 오늘은 업종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나눌게요. 화면을 보시면서 일단 회사가 1등 기업이냐 2등 기업이냐 3등급이냐 큰 회사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는 시가총액으로 봐요. 이제 일단 제가 한국타이어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분석을 공부를 하는데 네이버가 공부하시기 좀 편하세요. 네이버를 이렇게 화면으로 켜시면 메인 창이 이렇게 떠요. 뜨고 나면 증권이라고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어요. 한국타이어.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일단 오늘 한국타이어니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떠요. 한국타이어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있어요. 얼마라고 적혀 있냐면 5조 1,300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55위예요. 우리나라 1등이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60조. 2등이 하이닉스 48조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했을 때 지금 한국타이어가 몇 등이냐? 55위인 거예요. 한국타이어는 엄청 큰 회사죠. 우리나라에 있는 뭐 시가총액 상장되어 있는 회사 한 2,000개 회사 중에서 55위면 엄청 큰 회사라는 게 느껴지죠, 그죠? 근데 이 회사를 5조 1,300억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투자했는 5조 1,300억을 몇 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요걸 퍼라고 합니다. 퍼. PER이라는데 퍼가 8.57배. 결국은 8년 정도가 되면 내가 5조 원을 투자해서 8년 뒤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가치주다라고 얘기하는 건 퍼가 10 이하다 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한국타이어 들어오셨잖아요. 밑에 보시면 종목 분석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주주가 누구냐? 저는 이렇게 보시면 이 회사 대표가 누구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타이어는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가 지분을 30%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양래 회장이 5.67%, 자제분인 조현범, 조현식 대표가 2%, 0.65%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라는 지주회사가 있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지주에 대해서 일단 한번 보고 이 대표가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할까? 저는 조양래 회장이 냈는 책이라든지 신문을 보면서 컬럼 같은 거를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이 대표가 진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또는 다른 사업 외에 뭐 사건 사고 때문에 신문에 나느냐? 이런 것도 저는 보죠. 왜냐하면 투자라는 건 결국은 사람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이면서 이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문에서 내가 한국타이어가 저평가되어 있어? 그러면 대표는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하지? 이런 것도 같이 읽어보고 계속 이렇게 축적하는 것 같아요. 기업의 계획 보시면 뭐 이렇게 회사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걸 많이 봐요. 재무제표라는 건데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첫 번째는 주식이 오르려면 매출이 늘어나야 돼요. 장사가 잘 돼야 되죠.
이 회사의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면 성장하는 회사. 제가 예전에 파리바게뜨 빵을 많이 사 먹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동네 제과점들이 점점 없어졌죠. 근데 요즘 사실 빵을 많이 드시나요? 요즘은 또 건강 생각해서 밀가루를 덜 먹는다 생각하죠. 제일 그게 두드러지는 게 동서식품의 커피 믹스인 것 같아요. 노란색 티백으로 딱 돼 있는 거. 그걸 뜯어서 저희가 커피를 먹었죠. 커피 하면 뭐냐? 노란색 커피 믹스다 이렇게 생각했죠. 어디 사무실에 가나 어느 집을 가도 커피 믹스를 태워서 먹으면 좋죠. 달달하고 우리 맛에 딱 맞는. 근데 어느 순간 건강 생각해서 또 프리만을 안 먹는다네요. 그리고 테이크아웃으로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죠. 그러면서 동서식품이라는 회사의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보는 거는 매출이 지금 늘고 있는 회사이냐 아니냐,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를 첫 번째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사는 늘었는데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었느냐 안 늘었느냐, 요걸 두 번째로 보고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1년에 얼마 벌지, 돈을 계속 늘고 있나 줄고 있느냐, 이제 요런 거를 봅니다. 두 번째는 자산하고 부채, 총 자산이 요게 이제 억 원이니까 1000억, 1조 10조 원인데 부채가 3조 원이고 자본, 내 돈이 7조 원이 있어요. 7조 원이 있죠. 그러면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비율이 46%.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이 10억짜리 아파트를 내 돈 7억 내고 부채를 3억 낸 거예요. 이런 집은 안전한 집이죠, 사실은. 근데 역으로 10조 원 되는 부동산을 사는데,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내 돈은 3억 있고 7억 대출이 있으면 돈 벌어서 이자 내니까 순이익이 떨어지죠. 그래서 일단은 매출이 느느냐, 단기 순이익이 느느냐를 첫 번째로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자산이 튼실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10억 원 되는 회사, 10조 원 되는 회사가 대출이 많으냐 적으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을 밑으로 내려보시면 부채 비율은 200% 미만인 회사는 안전한 회사라고 봅니다. 20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틀이니까 세세한 거는 이 종목 분석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의 자산의 규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40%고 시가총액이 5조 원인데 8년 정도 뒤면 내가 원금을 회수한다. 그러면 경쟁회사인 금호타이어 2등은 어떤 회사일까를 한번 보는 거예요. 금호타이어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에요. 금방 보셨던 한국타이어가 5조 1천억이죠. 그러면 3배 정도가 1조 4천억의 3배. 3배 정도가 한국타이어가 큰 회사예요. 금호타이어보다. 이건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하고 동네 마트하고 경쟁이라 보셔도 되겠죠. 그죠? 한국타이어가 엄청 큰 회사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인 금호타이어를 내가 동업한다면 일시불로 사는 데는 1조 4천억.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142. 금호타이어가 142, 한국타이어가 55위. 지금 보면 우리가 몇 년 뒤에 원금 회수합니까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한국타이어는 8년 뒤면 원금이라 했는데 금호타이어는 지금 보면 단기순이익이 적자네요. 내가 1조 4천억 주고 이 회사를 사면 매년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금호타이어 다는데 알고 봤더니 이 회사가 1조 4천억 주고 샀더니 매년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제가 파리바게트를 샀는데 1억 주고 샀는데 인건비하고 월세에 넣으니까 적자인 거야. 우리가 그 가게를 사나요? 주식은 동업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파리바게트를 인수한다면 안 한다고 생각하실 거면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금호타이어 엄청 큰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검토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퍼가 없다, 퍼가 마이너스다. 아, 이런 회사는 손해보는 회사네, 분석 안 해야 되겠다라는 거야. 넥센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넥센타이어는 금호타이어가 1조 5천억인데 넥센타이어는 시가총액이 9,249억 원이에요. 코스피 순위로 보면 194위, 퍼로 보시면 퍼가 7배예요. 그러면 금호타이어보다 넥센타이어가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 6천억 작은 회사지만 결국은 이 회사는 7년 되면 원금이 회수가 돼요. 그러면 큰 회사 순위로 보면 한국타이어 1등, 금호타이어 2등, 넥센타이어 3등이지만 안정성으로 보면 한국타이어 1등, 넥센타이어 2등, 금호타이어가 3인 거예요. 우리가 투자라는 건 결국은 은행보다 나으면 되는 거예요. 은행이 2%인데 주식은 100% 수익률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이죠. 결국은 은행보다 나았고 안전한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넥센타이어를 내가 사러 한번 가보세요. 타이어 교체하실 때. 넥센은 어때요? 하면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국타이어 주세요 하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느 타이어가 더 잘 팔릴까, 누가 더 장사를 잘할까, 이걸 동업하는 거죠. 그래서 넥센타이어는 한번 보시면 종목 분석에 들어갑니다. 금호타이어는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자 보는 회사를 굳이 장부 보면서 이 회사는 왜 적자 보지? 분석하실 필요 없다. 동업 안 하시면 된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넥센이라는 지주회사가 43%, 강병중 씨가 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넥센이 광고를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구단, 야구를 하죠. 그죠? 광고를. 넥센타이어 보시면 매출이 2016년도부터 계속 조금씩 늘었어요. 영업이익도 지금 비슷하고요. 당기순이익은 조금 빠르는데 빠졌는 이유는 결국은 그 자동차 산업 자체가 조금은 위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보다 타이어의 회사의 수명 기차가 자동차를 바꾸는 빈도 자체가 이제는 조금 더 길어졌죠. 그죠? 자산으로 보면 3조 3천억인데 부채가 1조 7천억, 자본이 1조 5천억이에요. 부채 비율을 보시면 113%예요. 내 돈이 반틈이 있고 대출했는 돈이 반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내 돈이 많이 있고 부채는 40%밖에 없어요. 일단 수익률이 좋은 건 한국타이어. 2번 안전하게 대출이 적은 회사도 한국타이어. 그러면 내가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중에 안전하면서 돈도 잘 버는 회사 한국타이어 투자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는 넥센타이어밖에 안 갈던데 계속, 그래서 넥센에 투자하면 위험도가 한국타이어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배 높은 거예요.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차이가 나고, 넥센타이어는 9,200억 주면 인수할 수 있는데 한국타이어는 5배가 더 큰 회사예요. 그래서 투자를 누구랑 할 건지 타이어는 요 세 개 중에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보시는 거지만 투자는 안목을 키우시는 거잖아요. 꼭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다음에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셔서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시는 거 복습 한번 해보시면 다음에 공부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